이거 사실 되게 저만의 좀 비법인데 이거 사실 다 나가면 조금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앞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드린 서류들입니다. 작년에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요, 그 뒤에 이제 개정안이 바로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기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전보다 세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디 직장에 근무하시는지를 여쭤봐요. 공무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이제 개시되는 단계부터 바로 이제 관공서에 통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시청 공무원이다 하시면 일단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내가 근무하는 시청의 관서장이라든지 이제 관할부서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냥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좀 입장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은 형사 사건에서의 선처를 받아 놓으셔야 자체 징계도 최대한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형사 단계에서 부인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들 충분하게 내셔서 양형을 낮추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런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심심치 않게 실형이 또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 음주, 특히 초범의 경우 그것만으로 징역형이 구형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주장하시면 벌금형으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물적 피해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보험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도 걸리는 양상이 좀 중요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단속에만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에는 경각심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신호등에서 잠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데 갈지자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운전자가 봤을 때 의심이 되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보다는 좀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때 음주 측정을 가끔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건 음주 측정 불응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처벌이 세요.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하니까 안 부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협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조금 행동 강령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초범이시고 0.08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통은 벌금형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것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서류들로 이제 어느 정도 선처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경험상 음주운전은 재범뿐 아니라 3범, 4범도 많으세요. 술 마시는 분들이 계속 또 술 마시고 운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과가 이미 있고 술 마신 수치가 0.2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건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결국 양형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양형에 있어서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운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반성문만 내시고 이제 그냥 처벌 받으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양형 서류들을 준비해가지고 낸 경우의 차이점을 저희가 크게 좀 느껴요. 혼자 준비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서류들을 변호사와 같이 준비하시든 혼자 준비하시든 최대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음주운전뿐 아니라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반성문을 꼭 조사받을 때 들고 가야 되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나오게 300만 원 나오고 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반성문이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반성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성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술을 다시 먹고 또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성문을 잘 쓰신다는 건 결국 그 내용에 자기가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진정성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서류들이 뭐가? 제가 오늘 그 서류들을 좀 낱낱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되게 저만의 좀 비법인데 이거 사실 다 나가면 조금 좀 그럴 것 같긴 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앞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드리는 서류들입니다. 그 서류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음주운전 좀 했다고 제가 차를 좀 처분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면허 취소 기간이라든지 정지 기간이 끝나시고 차를 다시 구매를 하시든지 그건 본인 자유잖아요. 일단은 처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처분을 하시면 이제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생기겠죠. 자동차 매매 계약서,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을 하시면 제가 차량을 처분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판사님이 못 믿더라도 차가 없어요. 일단 내 차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어렵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의 이전이라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둘째, 결국은 제가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음주와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했죠. 추천드리는 게 병원을 좀 다니셔야 돼요. 뭐 음주 클리닉이 있는 병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뭐 많지 않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시면 됩니다.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로 사고를 쳤으니 좀 제가 치료를 받고 음주를 좀 중단하고 싶다. 그 선생님과 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정도는 다니셔야 돼요. 기간이 좀 담보가 돼야지만 소견서라든지 진단서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발된 직후부터 바로 제가 병원을 가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안 갖고 다니면 어떤 걸 타고 다녀야 되죠?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도보로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의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를 처분하고 그 뒤에 내가 뭐 도보로 돌아다니는 기록들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팀원이 거래 내역, 택시 이용 내역, 그다음에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로 걸음 거리가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내십니다. 그 전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했다. 내가 그만큼 술 마시면은 운전을 안 한다라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같은 거, 그런 내역서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성문도 한 번 내시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번, 20번 낸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저는 뭐 수사 단계에서 한두 번 내고요, 재판 가면 재판 단계에서 또 한두 번 내는 정도로 해서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좀 도움이 돼요. 원래는 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애가 아니다, 그날따라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음주를 했다, 예전부터 성실하고 주법 정신이 투철한 애다, 뭐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벌금형은 괜찮지만 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생계가 그렇다 치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 연로한 부모님이 있으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은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좀 제가 제출을 꼭 하라고 말씀드린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결국은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시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내규에 보시면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뭐 당연퇴직이라든지 회사 자체 내에 이제 징계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고형 이상이라고 하면 집행유예부터는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을 좀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서 회사를 잃는 건 굉장히 좀 큰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 판사님들께서도 좀 감안을 하세요. 물론 음주운전 너무 나쁘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가족의 생계가 위협된다든지, 이 직장은 평생 직장인데 평생 직장을 잃게 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규칙이 있으시면 그런 규칙도 좀 제출하시라고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평소 본인 행실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금주에 노력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내본 자료에서는요, 한 40호층까지 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서류를 여러 가지 내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감형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 내고 그냥 기다리지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내시면 많이 내실수록 어쨌든 본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형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실 때 수사관과의 조율도 좀 필요하고요. 자료가 많다고 해서 자료만 딱 내는 게 아니고 자료를 엮어서 의견서 형식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내서라도 선처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능한 한 좀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우리 구수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자료를 잘 엮어서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십시오.